안녕하세요. 드론과 함께 남도 여행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남도 여행 52번째, 손주들과 함께하는 크루즈 대소동 3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코스타 세레나오는 어제 하루 종일 끝없는 바다를 가르며 항해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드디어 대만 북부의 항구 도시 지룽에 도착했습니다. 북태평양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대만의 북쪽 끝, 비가 잦아 대만의 시애틀이라 불리는 도시. 안개와 파도가 만나는 항구 위로 아침의 첫 빛이 조용히 번져갑니다. 여기는 지룽. 배들이 쉼없이 오가는 이 작은 항구 도시는 늘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란 간판이 빛나는 밤거리, 비 내린 골목에 반사되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기묘한 해식 절벽들. 바다와 도시가 맞닿은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지룽만의 시간을 여행하려 합니다. 흐린 하늘 아래 더욱 빛나는 대만의 항구 도시. 이제 지룽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대만에 입국하려면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입국 당일부터 3일 전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도 대만 이심이 터지면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벽 4시쯤 갑자기 대만 데이터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온라인 신고를 시도했는데 이상하게 에러 메시지도 안 뜨고 4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새벽 6시까지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 결국 입국장에서 직접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하선 모임 장소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미 신고를 완료한 분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왜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건 휴대폰 번호 앞에 0을 넣느냐 빼느냐 그 차이뿐인데 별다른 안내 메시지도 없이 계속 막히니까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평소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자신 있는 편인데 이럴 땐 누구나 당황할 수 있는가 봅니다. 입국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대만 지룽 땅을 밟았습니다. 호텔 체크인은 오후 3시라 일단 호텔에 들러 캐리어만 맡겨두고 가벼운 몸으로 오늘의 대만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은 대부분 가게들이 오전 11시쯤 문을 열어서 아침 식사할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열어 로컬 맛집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평이 좋은 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구글 지도를 따라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니 오늘의 첫 식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보기엔 조금 허름했고 간판도 낡아 있어서 스쳐 지나가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만큼 소박한 곳이었죠. 가게 안에는 테이블이 딱 3개뿐. 작은 로컬 식당 특유의 편안하면서도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의외의 맛집을 만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보니 당연히 한자는 알아볼 수가 없고 사진도 거의 없어서 어떤 음식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번역기를 켜서 하나하나 메뉴를 읽어보며 음식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는 동안 한음이는 엄마 옆에 붙어 껌딱지처럼 쪼르르 따라다니고 지안이는 제 카메라를 보더니 이런 표정, 저런 표정을 지으며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작은 식당 안이 갑자기 북적북적한 느낌이 들더군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각각 향도 강하고 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조리 방식의 요리들이라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어보니 된장국을 제외하고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입맛에 맞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지식은 역시 쉽지 않구나 하는 마음으로 몇 숟가락만 맛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문한 음식의 대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정말 현지 느낌 물씬 나고 좋았지만 역시 입맛만큼은 솔직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경험이 여행의 또 다른 추억이니까요. 아, 그때 그 대만 식당 기억나? 하면서 나중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오늘의 첫 목적지인 애니버스 기룽을 가기로 했으나 개장 시간이 오전 11시. 지금 시각으로는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기로 하고 근처 해양광장을 먼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해양광장에 들어서니 우리가 타고 온 코스타 세레나호가 정박해 있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데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아 더 여유롭고 평온했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지룽의 첫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니 여행 온 기분이 한층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둘러본 뒤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안이는 주문한 주스를 가지고 이 주스도 마셔보고 저 주스도 마셔보면서 장난을 치느라 정신이 없고, 한음이는 여기서도 역시 레고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애니버스 기룽이 열리기까지의 아침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쁜 여행 일정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순간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지안이 이렇게 이제 더블샷으로 찍었다. 지안이 나하고 한음이 데이트라고 있는 거야.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스쳐 지나던 오래된 기차역. 시간 속에서 멈춰버린 이 공간은 지금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지룽의 심장에서 펼쳐지는 모험의 공간. 여기는 애니버스 지룽입니다. 바스켓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 이상 익숙한 도시가 아니라 마치 새로운 붓으로 그려낸 또 다른 세계입니다. 번호의 불꽃이 한 번 크게 타오를 때마다 기구는 또 한 뼘 더 위로 떠오르고 우리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도심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바람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번호의 숨 같은 폭발음뿐입니다. 현실과 가상 사이 경계에 걸쳐 있는 이 하늘에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도, 일정에 쫓기는 여행자의 마음도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기구 위에 우리는 그저 떠다니는 존재가 되어 공기와 빛이 만드는 낯선 공간을 조용히 지나갈 뿐입니다. 아무런 엔진도 과한 속도도 없는 비행. 탁하고 솟아오르는 불꽃의 힘과 따뜻한 공기, 그리고 우리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바람만이 이 기구를 움직입니다. 그 느림에는 묘한 위로가 담겨 있고 그 고요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도시는 조금씩 아래로 멀어져 가고 대신 넓고 투명한 하늘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마치 하늘이 손을 내밀어 잠시 이 세계에 머물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느린 비행 안에서 도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땅 위에서는 복잡하고 어지럽게 보이던 건물들, 차들, 사람들의 움직임이 위에서 내려다보니 초라할 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한 장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삶의 분주함이 잠시 멈추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공기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 열기구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결국 우리를 다시 현실의 땅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기구가 아주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현실의 소리를 되찾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 전까지 머물렀던 하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하늘에서 느낀 감각, 떨림,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설렘은 분명 진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니버스 지룽의 열기구 비행. 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상상과 현실이 만나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심도 먹고 잠시 쉬어갈 겸 근처 쇼핑몰을 들러보기로 하고 도보로 천천히 걸어서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보이는 지룽 시내의 풍경은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고 활기찼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신호등이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몇 초 후에 바뀌는지 카운트다운으로 표시되어 얼마 정도면 건널 수 있겠다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부분이 정말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얘들은 쇼핑몰에 오면 구경하는 재미에 활기가 넘칩니다. 쇼핑몰 옥상을 둘러보다가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나가사키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던 일본의 유명 스시 체인점 하마스시가 지룽에도 있더군요. 지안이와 한음이가 나가사키에서 하마스시에 들렀을 때 정말 신나게 스시를 먹고 레일 위로 음식이 척척 배달되는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잘 알고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정확히 우리 자리까지 배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이완식으로 긴 레일을 따라 접시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주문한 것이 보이면 그때그때 재빠르게 집어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의 하마 스시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접시들을 눈으로 쫓으며 주문한 접시를 경쟁하듯 탁자 위에 내리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스시 맛은 솔직히 나가사키에서 먹었던 그 맛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밥의 결도, 생선의 식감도 일본 매장에서 느꼈던 정교함이나 신선함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더군요. 그렇다고 실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접시들을 골라 집는 재미는 여전히 있었고 대만에서 일본 프랜차이즈를 만났다라는 작은 흥미도 있었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나가사키 여행의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여행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지안이와 하느미는 스시를 먹고 난 뒤 테이블 한쪽에 남은 접시들을 하나둘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두 아이의 눈빛이 진지해지더니 마치 전리품을 모으는 듯한 표정으로 접시 개수를 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둘이서 힘을 합쳐 세고 있는데 무려 29접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다 먹었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우스워서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대만까지 와서 스시 접시 개수로 이렇게 크게 웃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이들 덕분에 평범한 식사 시간도 금세 여행의 한 장면처럼 특별해졌습니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난 뒤 우리는 잠시 소화도 시킬 겸 지룽 시내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쇼핑몰을 벗어나자마자 바닷바람이 다시 느껴지고 도시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룽은 바다와 도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전통적인 색채가 그대로 살아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감성이 차오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뒤 잠시 짐을 풀고 몸을 좀 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지룽의 저녁 풍경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도시는 또 다른 얼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우리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묘커우 야시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의 3대 야시장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한 곳이라 맛있는 먹거리와 활기 넘치는 거리 풍경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지룽의 밤을 본격적으로 즐길 시간. 우리는 야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층 더 들뜬 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나온 거야, 이거? 아, 부부래. 비 내린 골목 위로 노란 빛이 번져가면 100년의 시간이 숨쉬는 시장이 깨어납니다. 절 앞에서 시작된 작은 노점은 지금 이 도시의 심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향기가 모여 하나의 길을 이루었습니다. 여기는 지룽의 밤, 그리고 그 중심에선 묘커우 야시장입니다. 지룽의 밤은 이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노란 빛이 길을 따라 퍼지면 천왕궁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저녁이 펼쳐지죠. 1800년대 말 이곳은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들이 따뜻한 한 끼를 찾던 자리였습니다. 절 앞에 놓인 작은 좌판들은 세월이 흐르며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지금은 지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묘커우 야시장이 특별한 이유, 바로 노란 간판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이 상징은 지룽의 밤을 가장 눈부시게 만드는 풍경이죠. 이 야시장의 영혼 같은 메뉴 오징어검, 바다의 향과 따뜻한 걸쭉함이 여행자를 잡아끕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대만식 돼지갈비 튀김은 하루를 버틸 힘 같은 맛입니다. 항구 도시만의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튀김 한 접시. 달콤하고 시원한 밤의 마무리.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상인들의 손길,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 시장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묘커우 야시장은 지룽의 밤을 여는 입구이자 또 다른 풍경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장 너머에는 항구의 불빛이, 골목 끝엔 지룽만의 역사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접시의 맛,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줄기의 노란 빛이 지룽의 밤을 완성합니다. 어딜 가나 아이들은 뽑기 기계만 보면
순식간에 눈이 반짝입니다. 한번 해줘. 저기 소금 야시장에서도 뽑기 기계를 발견하자 지안이와 한음이는 먹거리보다는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작은 장난감 기계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여행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시장에 들어서자 특유의 활기와 향이 확 느껴졌습니다. 노점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사람들로 북적여 그 분위기만으로도 벌써 대만의 밤을 제대로 느끼는 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노점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 발길이 계속 오가는 좁은 자리에서 식사하기엔 조금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안이와 한음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뜨거운 음식이 오가는 노점 사이에서 아이들을 챙기기엔 다소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는 눈과 코로 충분히 즐기고 식사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음이 누나 껌딱지야? 영상이야. 야시장 입구. 열심히 적당한 식당을 찾던 중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완산 일본식 샤브샤브라는 간판이었는데 스키야키와 샤브샤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는 손님들이 따뜻한 국물 요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야시장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한결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라면 아이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깔끔한 일본식 샤브샤브 집을 발견한 게 왠지 작은 행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안이와 한음이는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콜라를 주문하고는 금세 빨대를 꽂고 시원하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도 콜라 한 잔이면 모든 게 즐거워지는 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콜라를 마시며 서로 장난치는 두 아이 덕분에 식당 분위기도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여행 팁 하나. 대만은 일본과는 달리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작은 로컬 식당이나 야시장, 간식 가게에서는 대부분 현금만 받기 때문에 약간의 대만 달러를 준비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때는 예상치 못한 간식 타이밍이 자주 생기니까 현금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5만 원 있잖아. 뭐 아까 나 남은 게 얼마야? 식탁에 금세 신선한 야채와 각종 버섯들이 한가득 담겨 나왔습니다. 지안아.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 색깔이 윤기가 흐를 정도로 싱싱해서 보기만 해도 오늘 제대로 먹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끓기 시작한 육수에 얇은 고기를 살짝 담갔다 꺼내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이런 깔끔한 일본식 샤브샤브를 먹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첫 입부터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잘 먹어서 놀라웠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낯선 음식 앞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기 마련인데 지안이와 한음이는 국물에 익힌 고기를 한 점씩 건져 먹더니 금세 맛있다를 외치더군요. 덕분에 우리는 한 판만으로는 부족해 결국 고기 한 판을 더 주문하게 되었고 괜찮아. 두 아이는 그동안 못 보던 집중력으로 샤브샤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지안이는 샤브샤브를 정말 먹을 줄 아는 것처럼 고기를 익혀 건져 올리는 모습이 지안아, 맛있어? 마치 작은 미식가 같았습니다. 한 점 먹을 때마다 표정이 환해지고 이건 진짜 맛있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국물 더 줄까, 저까지 괜히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안이가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 키가 쑥쑥 클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가족이 함께 즐겁게 먹는 이 순간이 여행의 또 다른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하는 뭐하냐? 이제 오늘은 아빠하고 통화할 수 있었던 저녁에.
우리는 따끈한 샤브샤브로 든든하게 저녁을 마치고 하느미가 찜해두었던 지단가오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하느미는 아까 야시장을 지나면서부터 지단가오 가게 앞에서 이거 꼭 먹고 싶다고 말해 식사 후 그 가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지단가오는 한국으로 치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란빵과 비슷한 대만식 구운 과자입니다. 하지만 모양이 정말 다양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합니다. 도라에몽, 곰돌이, 사람 얼굴, 자동차 모양까지. 가게 앞에 도착하니 지단가오 틀에서 막 구워져 나오는 고소한 향이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잠시 해양광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부터 환하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고 바닷바람에 이따 반짝이는 보여줄게. 조명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 마치 할아버지가, 겨울밤을 위해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 거 준비된 보여줄게.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멋지다. 트리 앞에 서니 자연스레 마음이 환해지고 오늘 하루의 여정이 한 장의 사진처럼 머릿속에 야, 천천히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트리 불빛에 금세 들떠서 할아버지 여기서 사진 찍자고 하며 아름답고 화사한 트리를 배경으로 마음껏 포즈를 잡았습니다. 지안이와 하느미는 서로 안으며 포즈를 취해보기도 하고 나는 손주들과 함께 서로 손을 꼭 잡고 트리를 배경으로 빙글빙글 돌며 동그랗게 원을 그리기도 하면서 추억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여행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들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겨울 밤 공기, 아이들의 웃음,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모든 게 어우러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귀국 항공편을 타기 위해 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룽에서 공항까지는 택시를 이용했는데 대략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만의 풍경을 보며 벌써 돌아가야 한다니 하는 아쉬움과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왔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룽의 항구 도시 특유의 습한 바닷바람, 야시장의 소란스러움,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크리스마스 트리 앞의 순간들까지 모든 장면이 택시 창문에 비친 풍경처럼 머릿속에서 조용히 재생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여운 속에 달리다 보니 어느새 택시는 넓고 깨끗한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지안이와 하느미는 조용히 밀린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와서도 스스로 숙제를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던지 참 착하고 예쁜 우리 손주들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타오위안 국제공항 5층에 있는 식당가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넓고 환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니 지룽에서의 마지막 여운을 천천히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안이 맛있는 거 먹어. 응? 지안이 맛있는 거 먹어. 하느미는 역시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답게 식당 근처에 전시된 공항 축소 모형을 있고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도 있고. 비행기 모형이 움직이는지 활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차도 있고. 하나하나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가자 이제. 얼마? 점심도 먹고 휴식도 충분히 한 뒤 우리는 드디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룽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참 많은 웃음과 따뜻한 순간을 남겨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입국 신고로 고생도 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낯선 거리에서 먹고 뛰어다니고 반짝이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장면이 모여 이번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안이와 하느미가 신나게 웃던 모습, 우리 딸이 고생하면서도 가족을 챙기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었던 지룽의 바람과 밤의 조명까지 모든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행은 늘 그렇듯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 더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행복과 소중함이 우리의 다음 일상과 다음 여행을 더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며 손주들과 함께 한 크루즈 여행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